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야, 어떻게 눈 뜨면 아침, 눈 감으면 저녁. 와, 벌써 오늘이 1월 26일이에요. 와,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오늘 이 강당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한 해 동안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박수로 서로 기원하면서 오늘 저녁 준비된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지구가 바이러스에 점령당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삶의 터전, 지구가 바이러스에 점령당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지 46개월, 드디어 엔데믹이 선언되었습니다. 2023년 5월 11일, 지금부터 약 3년 전에 엔데믹 선언이 됐습니다. 2023년 11월 11일 그때 당시에 확진자가 3,400만 명, 사망자가 3만 5천 명. 2024년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끝나면서 전 세계 확진자가 약 7억 명.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 7억 명이면은 10명 중 1명이 감염되었고 거의 7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짧은 한 2, 3년 동안에 이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었죠.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다 잊고 살고 있죠? 자, 보십시다. 코로나19 영향. 진짜 난생 처음 상상도 못했던 일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래요. 종교 탄압이 아니죠? 근데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자, 여기는 또 어디예요? 공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곳에 출입 금지를 붙였습니다. 상점 문 닫으래요. 여러분 장사하는 가게가 문 닫으라 이 말도 안 되죠. 하지만은 다 문을 닫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일어났고 우리는 수용을 했습니다. 자, 엄청난 모든 세상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뭐 우울증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게 실업률이에요. 130만 명 실업자가 생겼고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고 국내 손실만 36조 우와 전 세계 3조 8천억 달러 이거는 숫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손해를 이 코로나 짧은 3년 기간 동안에 당했고 겪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엔데믹 선언 뉴스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년 넘게 우리를 괴롭혀왔던 코로나의 그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사실상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뉴스 들을 때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끝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항상 마스크 끼고 다니고 모임 금지당하고 여기저기 뭐 자유가 이제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엄청난 재앙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나간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왜요? 지구 역사는 뭐 하기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살아 생전에 또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지금부터 약 40년 전인 1990년 WHO에서 발표하기를 256가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되어서 나올 것이라고 이미 40년 전 예견을 했었죠. 그 예견 중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한 20번째, 30번째에 불과해요. 그럼 앞으로 최소한 우리 지구 역사에 약 200가지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더 독해져서, 더 강해져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을 WHO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보시죠. 자, 이겁니다. 2005년 5월 11일 SBS 뉴스인데 WHO의 발표를 기초로 해서 한 보도입니다. 자, 인플루엔자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시간 문제일. 자, 그래요.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네. 조류인플루엔자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05년에 이 사무총장은 조류인플루엔자 퇴치 국제회의 개막식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이 언제 발생할지는 알 수 없지만 곧 유행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언제요? 이 총장은 2005년에 이미 예견을 했었어요. 그게 2021년에 터졌죠. 6년 만에. 자, 전문가들의 얘기를 보면은요,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2006년에 이미 예견했는데 뭐예요?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되어졌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보다 더 작은 이 바이러스가, 여러분, 바이러스는 생명체계예요? 미생명체계예요? 생명이 있게요? 없게요? 생명이 있다는 건 스스로가 독립적인 존재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스스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말하지만 또 생명체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참 이 애매한 거. 앞으로 256가지 변종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에 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 여러분 다 아시죠? 잊어버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뭐 때문에 그래요? 역시 바이러스 문제입니다. 자, 그럼 바이러스가 뭐예요?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 중에서도 무슨 바이러스요? 변종 바이러스. 그 변종 바이러스가 신종 바이러스로 새롭게 출현해요. 그 변종과 신종을 거듭하면서 이 녀석들이 안 죽고 살기 위해서 독종 바이러스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신종, 독종, 악종이 되어서 지구상에 출현했는데 마치 뭐와 똑같은가? 제가 어느 잡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설 하나 써달라 해서 써놓은 것 중에서 예화가 이거 있습니다. 흑인 노예들 예화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흑인 노예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나에 살던 고향에서 잘 살았어요. 아프리카에서. 근데 갑자기 백인들이 들어가서 그 흑인 노예들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렇게 노예선에 싣고,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또 미국으로 이제 잡아갔죠. 잡아가서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일을 시켰죠. 하지만 그들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되는 게 이 흑인들이 이죠. 이런 흑인들 잘못 없어요. 제가 잠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교우들 집을 방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 방문을 가다가 아차 잘못 들었어요. 할렘가로 들어갔어요. 원시스턴 쪽 외곽에 할렘가가 있거든요. 할렘가 들어가는데 흑인 장정들이 막 6, 7명씩 10명씩 그룹 모여서 이제 길가에 앉아서 막 담배 피우고 막 마약하고 그런 곳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낯선 차가 딱 들어가니까 그들이 우악 일어나가지고 막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후진해가지고 샥 유턴해서 얼마나 가슴이 저랬는지.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그들이 미국에 와서 노예로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착취를 당하고 인종차별 당하고 그러면서 사회에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고향은 어디예요? 흑인들의 고향이 아프리카인 것처럼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그 흑인들의 연가거든요. 오곡백화가 피어 있는 곳. 근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고향이 어디예요? 박쥐예요, 박쥐. 박쥐, 숙주 속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박쥐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잡았어요. 누가요?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먹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몸에 들어왔어요. 박쥐의 몸 환경과 사람의 몸 환경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 박쥐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와서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살려고 하니까 집이 필요해요. 살려고 하니까 활동이 필요해요. 살려고 하니까 환경 조건이 필요해요. 여건이 필요해요. 그 환경과 여건을 만드느라고 우리의 세포를 공격해서 이 기관지나 폐 자체를 자기들의 거처로 딱 만드는 거죠. 옛날 우리 독립군들 있잖아요. 무장 해제시켜가지고 러시아가 소련이 열차에 태워가지고 저기 어디에요 지금? 어디에요? 동유럽 그쪽에 그 동토의 땅에 버렸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지하실을 땅을 재를 파가지고 그래서 난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뭐요? 잡아 먹었어요. 무엇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그리고 우리의 몸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그림 보세요. 그래서 이 박쥐 몸속에 있는 이 바이러스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인간의 몸에 들어와요.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든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 게 이름하기를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에게 뭐 해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 돼요. 화해를 요청해야 돼요.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종이 되고 독종이 되고 악종이 되어서 이제 변종까지 된 게 이게 이제 출현해서 이렇게 전 세계를 아주 큰 재앙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이러스 비교 영상을 제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 머리카락보다 10분의 1 더 작아요. 그렇게 먼지보다 더 작은 게 미세먼지만큼도 안 되는 게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여기 지금 각각 동물의 숙주들이 나와 있습니다. 박쥐, 낙타, 원숭이, 고양이. 모든 동물마다, 모든 생명체마다 그 고유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사람 몸에 사람 고유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각각의 동물마다 고유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계속 유전되는데 문제는 서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접촉을 해요. 접촉할 때 A 동물 바이러스가 B 동물로 넘어가요. 이게 독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서로 믹스가 됩니다. 이게 각각의 동물마다 고유, N으로 표현되어 있고 H로 표현되는데 N항원, H항원, N항원 1부터 15, H항원 1부터 9까지 이 바이러스가 유전자예요. 바이러스 유전자. 근데 이것들이 뒤섞여 버려요. 뒤섞이는 것이 좋은데 이 뒤섞인 바이러스가 사람 몸으로 이것이 유입이 되는 게 감기예요. 이게 독감이에요. 이게 일본 내염 바이러스라, 내염 독감 뭐 등등 있죠. 그래서 모든 바이러스는 이렇게 동물의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와서 변종, 독종되는 게 감기, 독감, 뭐 이제 이런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 바이러스는 계속 인간과 함께 공존해 왔었죠. 근데 이게 가장 전이가 잘 되는 게 이게 전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물론 물 마시는 것, 공기도 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 봤죠? 중국의 예쁜 아가씨가 박쥐를 백숙해서 먹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요, 김평환 교수님 말에 의하면은 다리 중에서는요, 책상 다리 빼고는 다리 달린 건 다 먹는데, 책상 다리 빼고는 다 먹는데, 다리 달린 건 짐승은 뭐 이런 모든 것들, 날개 달린 것 치고서는요, 비행기 외에는 다 먹는데. 이게 중국 사람들, 중국이 우리나라가 된장 먹듯이 이들은 뭐요? 여러분 중국 가봤죠? 시장에 가면, 지뢰시장 가면 뭐 산 동물들을 우리에 가다 놓고 바로 즉석에서 잡아 파는데, 뭐 닭 잡아 파는 것은 아주 신사고, 수많은 우리가, 그런 짐승들 있죠. 막 벌레 같은 것들, 막, 그런 것들, 그것을 이렇게 팔아요. 자,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뭐라고요? 박쥐고 먹지 말아라. 레위기 11장에 딱 나와 있어요. 이런 거 먹으면은 인류의 재앙이 올 것이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신명기 14장에도 박쥐 먹지 말라 그랬어요. 또 낙타도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 그랬어요. 낙타. 여러분, 낙타의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예요? 메르스. 2016년이었죠. 메르스. 이게. 여러분, 원숭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생긴 질병이 뭔지 아세요? 에이즈. 사하라 사막 남부 쪽에 그 사람들이 원숭이 고기를 즐겨 먹어요. 이해되시죠? 원숭이 몸에 있는 바이러스 끓이고 뭐해도 바이러스가 안 죽고 살아남은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놈이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뭐예요?
면역계를 깨뜨려 버려요. 후천성 면역 결핍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방비로 죽지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또 이거 뭐예요? 돼지 먹지 말았습니다. 돼지는 잘 먹어야 본전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수많은 폐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도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양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온 게 뭐예요? 사스. 이게 다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먹지 말라 이런 것들 먹으면 어떻게 된다? 건강도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지구를 점령할 것이다. 여러분 문제가 안 돼요. 새들끼리 도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새들이 닭에게 들어오고 돼지에게 들어오는 게 조류 독감이에요. 그리고 이 돼지의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오고 새들의 바이러스가 돼지에 들어가는 게 구제요 등등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의 바이러스가 그 개체 사이를 돌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개체를 뛰어넘어서 다른 개체로 넘어가고 다른 어떤 종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결국은 사람 몸에까지 오는 게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고 각종 변종 바이러스가 그렇게 생기는데 이미 지난 1980년대를 전후해가지고 이 지구상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미 30여 가지 출현을 했지요. 에볼라 바이러스, 광우병, 사스, 메르스 등등 이런 살인 바이러스, 슈퍼 박테리아, 예방약도 없다.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 벌써 40년 전에 준비했다는 이 자료인데 사람의 바이러스와 동물의 바이러스를 비교해보면 그 특징이 사람 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끼리 전염이 잘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만일에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들어왔다 이건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극히 드문 데 들어왔다면 치사율인데 이게 두 개가 서로 딱 짬뽕이 돼요. 전염도 잘 되고 치사율도 높은 바이러스가 뭐라고요? WHO 발표 향후 지구상에 정확한 숫자까지 언급했어요. 256가지. 이게 나올 수 있고 전염도 빠르고 치사율도 높을 것이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뭐예요? 계속 변종, 악종, 독종하면서 신종 바이러스가 지구상에 언제까지 출현할까요? 지구 역사가 계속되는 한 계속 이것들이 출현해요. 이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3년간 겪었는데 이것은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 불과해요. 앞으로 유치원급, 초등학교급, 중학교급, 대학교급, 대학원급, 직장인급 그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 지구상에 출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안 돼. 살 만큼 다 살았어요. 제가 60이 넘은 거 보니까 많이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살 만큼 살았죠. 그러나 당장 죽고 싶지는 않고 좀 더 살다가 죽어야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그 새끼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 자녀들은 뭐예요? 앞으로 이걸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긴박한지. 그런데 뭐예요? 코로나19를 겪었지만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약이 있었습니까? 백신? 부작용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자, 그때 당시에 뉴스 보겠습니다. 2021년 MBC 뉴스를 제가 캡처해놨는데 보십시오 한번. 자, 한국은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 백신 이전으로 돌아갔고 오늘 2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재해급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어때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뾰족한 수가 없대요. 이게 현대의학입니다. 백신 개발되긴 됐죠. 하지만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변종되는데 그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백신 개발보다 뭐요? 변종 바이러스 출현이 훨씬 더 급하게 빠르고 더 많이 나오는데 따라가지를 못해요. 현대의학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이제 중요합니다. 이 대처법. 우리도 대처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대처해야 되는 대처법. 여러분 이 코로나19 그 전후를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보건당국에서 얘기합니다. 건강생활 실천. 그러니까 이 건강생활 실천하는 게 두리뭉실하잖아요. 이때 정말 시대적으로 야 그게 진짜 중요하구나라고 한 게 뭐예요? 뉴스타트예요. 뉴스타트.
제7일 안식일을 예수재림교단에서는 다른 어떤 교단에서 갖지 않은 건강 기별을 가지고 있고 건강 기별을 가르치고 있고 배우게 하고 있고 실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2020년 이후를 사는 이 지구에 무슨 일이 있을지 이미 창조 때 다 내다보셨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지만은 그래서 이미 창조 때 이렇게 살아야지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암도 안 걸리고 설사 걸렸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은 낫는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안 걸린다. 걸렸다 해도 쉽게 나을 수 있는 게 이거다라고 이미 창조 때 예방제, 치료제를 다 만들어 놨어요. 첫째가 빛이에요. 둘째 날 공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셋째 날 먹는 거예요. 나무의 과일, 풀의 곡식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예. 자, 여기에 예방제 치료제가 있어요. 첫째, 먹는 것.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는 음식이 뭔가? 두 번째, 운동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가용 안 줬어요. 날개 안 줬어요. 날아다니게 안 했어요. 다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이 지구 전체를 다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눴잖아요. 궁창 아래 물, 강물 혹은 지하수, 이걸 우리가 생수를 먹잖아요. 하늘에 넷째 날 해, 그리고 절제하라. 모든 걸 마음대로 먹어라. 하지만 이것은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절제 가르쳤습니다. 둘째 날 공기를 창조하셨고 제7일에 안식하셨고 이 모든 걸 다 내가 창조했다. 이 힘이 이 8가지 건강 원리를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 건강의 원리로 영양,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8가지 건강 여건, 건강 조건이에요. 그때도 이게 주어졌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8가지 건강 원리는 성경에서 나온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게 살아야 행복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한 뭐예요? 방법이고 조건이고 여건이고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치료봉사에는요,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뭐라고요? 참된 치료제다. 치료제 이전에는 뭐예요? 예방제, 건강의 조건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료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환자의 치료에 속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이 지식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 훈련을 하는 것은 다 같이 요긴하다. 그래서 이 8가지 건강 원리를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병자는 10중 8구는 회복될 것이다. 10중 8구가 몇 프로예요? 8, 90%는 회복된단 말이에요. 회복되기 이전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걸려도 뭐예요? 10중 8구는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면역력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면역력이에요. 몸 자체의 생육, 번성, 충만, 생기, 충천. 그러면 바이러스 들어와도 뭐예요? 쉽게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8가지 건강 원리가 다 면역력과 관련된 오늘은 딱 3가지만 보십시다. 자, 운동, 건강식, 햇빛, 절제, 공기, 휴식, 믿음, 물 사용인데 이것을 이름하여 영어로 NEW, new, START, start. 그래서 new start라고 이름했는데 1980년 전 후를 해가지고 미국의 위마라는 우리 교단의 한 시골에 있는 대학인데 그 대학에서 이 뉴스타트 이 이름 하지 않고 그냥 8가지 건강 원리를 가르치는 그런 요양원이 있었어요. 대학 내에. 근데 누군가 참석을 했는데 그 참석하신 분이 이 8가지 뉴스타트라는 이름으로 new, N, nutrition, E, exercise, W, water 이렇게 해가지고 S, sunshine, T, trust in God, the temperance, A, air, R, rest, T, trust in God 8가지를 딱 내주고 사라졌어요. 백방으로 그분을 찾려고 했지만 찾을 길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못 찾아요. 누구일까요? 그분이 천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8가지 뉴 스타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딱 붙여준 것이 아닐까.
자, 그 중에서 먹는 거 보십시다.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내 몸 컨디션이 좋지 않다. 틀림없습니다. 어제, 그제 잘못 먹었어요. 대부분 10중 8구는 먹는 것 때문에 몸 컨디션에 영향을 끼쳐요. 숨 쉬는 것 똑같아요. 뭐 움직이는 것 똑같아요. 뭐 스트레스 받는 거 뭐 그 영향이 있긴 하지만은 먹는 것만큼 우리의 몸에 가장 큰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게 없어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가공식품과 육식에 관한 의학적인 증언을 보면은 가공식, 육식은 질병을 가져오고 채식은 건강을 지켜준다라고 WHO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 2015년 10월 26일에 꽝꽝꽝 대못을 박아버렸네요. 어디에요? 네, WHO에서. 인간 전체 질병 사망자의 71.5%인 2,557만 명이 육식과 관련이 있는 질병으로 사망한다. 2004년 WHO 발표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이 잘못 먹어서, 그 중에서 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거의 매일같이 육식을 한다.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되어집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진 일리노이주에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 영양학지에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은요 엄청난 연구를 했습니다. 40에서 70세까지 약 3만 7천 명의 식단을 기반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뭔가 채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안 걸리더라. 걸려도 쉽게 낫더라. 그 연구예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세계 최고의 병원 존스 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 연구진 코로나 당시에 이제 발표된 겁니다. 국제영양 관련 국제학술지에 발표되었는데 이겁니다. 채식하면은 코로나 중증, 코로나19 위험을 73%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의사와 간호사 약 3천여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당시에 직접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간호하는 의사, 간호사,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영국 등등에 그렇게 했는데 약 2,800명 의료진들에게서 568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요. 의사, 간호사들이. 자, 감염된 그들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이제 감염된 그들을 가지고 연구하는데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자, 이 세 그룹입니다. 감염된 자들 중에서 채식하는 그룹, 페스코, 베지테리언, 채식도 하고 해물도 먹고 하는 그룹, 육식만 즐겨 하는 그룹으로 나눠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흥미있는 연구죠. 채식하는 그룹은요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73% 감소돼 버렸어요. 이게 쉽게 낫단 말이에요. 걸렸다 할지라도. 그런데 해물을 주로 먹던 사람들은 약 59%가 감소가 됐고, 자,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한 사람들은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세상에 400%, 4배나 더 증가된다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뭘 먹어야 된다? 채식으로 식사를 할 때 안 걸리고 걸렸다 해도 중증으로 안 가고 쉽게 낫더라.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많은 영양학자들이 연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미국 참여연대입니다. 미국 참여연대 발표하기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인류는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그리고 설탕 때문에 병들고 죽고 있다. 그 말이에요. 먹는 게 중요하죠. 미국의 참여연대 양심, 한국에 참여연대 있죠. 여기는 더 양심적인 과학자들의 모임입니다. 자, 윌리엄 로버츠 이분이 정말 미국 의학계에서는 대부입니다. 교과서를 10권이나 이제 저술한 분이에요. 미국 의학 교과서를.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잡식 동물과 같이 고기도 먹고 채소와 과일도 먹는다. 모든 생물학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사람은 육식을 포함한 잡식 동물의 습성을 갖고 살지만 생리학적, 해부학적으로 보면 잡식 동물이 아닌 사람은 무슨 동물이라고요? 채식 동물임이 분명하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이 해부학의 전문가예요. 미국 의대생들이 공부하는 의과대학 교과서를 10권이나 저술하고 한 편 발표하기도 힘든데 1,500편 논문을
세계 전문 의학 잡지에 발표한 정말 여러분 천재입니다. 그분이 발표하기를 뭐예요? 사람은 채식동물이다. 이분은 또 굉장히 중국에 가가지고 몇 년간, 20년간 중국인들의 질병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중국인들이 굉장히 병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딱 내린 결론이 암, 심장, 혈관계 질환, 퇴행성 질환은 거의 매일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으로도 간단히 예방할 수 있다. 예. 채식만 해도 예방할 수 있다. 예, 한번 찍으세요. 예. 하나, 둘, 셋, 찰칵.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조하기를 정말 하루 한 끼는요, 꼭 채소 상추 10장. 그 정도의 채소를 꼭 드셔야 돼요. 이걸 습관화해야 됩니다. 점심 때 우리 병원에서 나오는 이 야채, 야채가 안 나올 때는 이제 겉절이라 나오잖아요. 예? 정말 여러분, 이 생야채의 효과가 이렇게 좋은 것이 영양학계에서 이미 정설로 발표가 돼 있어요. 면역력 뛰어납니다. 피가 깨끗해집니다. 예. 이 채소 먹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몸이 상쾌해져요. 그러니까 몸이 그만큼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이죠. 특히 생야채를 꼭 드실 경우에는요, 이렇게 베타카로틴, 카로티노이드, 엽산, 비타민 C, 피리독신, 셀레늄, 여러분, 셀레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노년 건강에서. 이게 미네랄 일종인데, 이게 부족해가지고 병이 원인이 안 나와. 병원 진단하는데. 미네랄 부족으로. 식이섬유, 파이토케밀과 다양한 생활성 물질.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더 바이러스가 나올 텐데 뿐만 아니고 모든 고혈압, 당뇨 다 마찬가지예요. 꼭 하루에 한 끼는 뭘 드시라고요? 상추 10장 정도씩 100g도 안 돼요. 그것만 드셔도 뭐예요? 몸의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일반적인 식사하더라도 꼭 뭐예요? 야채 한 줌씩은 한 끼 꼭 하루에 드시라고요. 여기 제가 지난 몇 주 전에도 강의했는데 제 친구인 문청일 교장 이제 은퇴했어요. 광주 삼육 교장으로 이제 여기다가 은퇴했는데 그 광주 삼육 광주 삼육 초등학교가 전국 1등이에요. 그 지방학교가 서울도 제치고 전국 무슨 경시대회 무슨 경연대회 나가고 하면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최소 한 끼라는 표를 붙이세요. 점심 때 아이들이 급식할 때 뭘 줘요? 야채를 줘요. 꼭 먹어야 될 이유를 강의하고 애들에게 이제 공부를 시키고 해서 왜 야채를 먹어야 되는지 다니엘처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 한 끼. 여러분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항상 제가 쓰는 자료입니다만은 일벌의 수명은 6개월, 여왕벌의 수명은 7년이에요. 똑같은 애벌레입니다. 그런데 여왕벌은 뭘 먹어요? 노얄제이를 먹기 때문에 7년을 살고 똑같은 애벌레인데 일벌은 꿀을 먹기 때문에 6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속담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은 이다. You are what 무엇이다.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말해요. 자, 그러므로 에덴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이 채식 식단은 우리의 질병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앞으로 있을 이 세상에 언젠가 또 출현할 그런 이 엄청난 그 대재앙의 바이러스들이 지구를 또 습격할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옵니다. 오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절대 못해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다시 이 장면 보십시다. 레위기서 11장을 쫙 읽어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어져. 패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구약의 제사 제도는 패했지만은 식생활법은 그대로예요. 이런 거 분명히 먹지 말라고 기록을 성경에서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살면은 뭐예요? 문제 없어요. 안전합니까? 말씀 붙들면은 그 약속대로 우리가 살면은 뭐예요? 건강해지고 또 몸이 나아지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원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 식물이 될지라. 우리가 먹을 식물이 뭐라고요? 곡식과 채소와 과일과 견과.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식물이다. 그랬으니 여러분 즐겁게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를 즐겨 드셔서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남은 생애가 더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시기를 박수! 억지로 시키니까 좀 민망합니다.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요? 운동해야 돼요. 걷는다는 것이 운동. 우리도 늘 걷고 있어서인지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고 기본적인 움직임 같지만 한 걸음을 떼는 순간 우리 몸속에는 200여 개의 뼈와 또 600개 이상의 근육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모든 장기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걷기는 단순하지만 아주 신비롭고 과학적인 움직임입니다. 걷는 게 좋대. 걷자 1시간, 2시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왜 건강이 좋은지, 특히 폐활량. 걸을 때 심장 강해집니다. 체중도 감소되어집니다. 기분이 전환되어집니다. 방에만 있으면 우울증 와요. 한번 걸리면 뭐예요?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관절염 걸을 때 분명히 좋아집니다. 당뇨병 확실합니다. 좋아집니다. 골다공증도 걸을 때 골밀도가 높아집니다. 뇌졸중 걸으면은 안 걸립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 자, 손은요 간단하게 주먹을 쥐고 이 정도 앞으로 45도 뒤로 15도 정도 흔듭니다. 자, 팔도 자연스럽게 흔들고, 자, 체중은 약간 발바닥과 발로 싣고, 시선은 10에서 15m 앞으로 물 약 5리터 정도 안 붓고, 이제 몸 약간 이렇게 이거 다리 팔자 그는 걷지 말고 11자로 안 좋아요. 11자로 딱 걷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호흡 들이키고 내뱉고. 이렇게 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몸에서 자 걸어야지라고 생각만 해도 우리의 몸의 근육에서 뭐가 나오는가? 에피네프린, 이렇게 힘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아드레날린, 여러분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여기 우리 인체에 이렇게 하나 둘 셋 으쌰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아드레날린 호르몬하고 에피네프린이에요. 근데 걸어야지만 해도 뭐예요? 먹어야지 하면 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똑같아요. 먹어야지 할 때 입에 침이 고이는 것처럼 걸어야지 할 때 우리의 몸에서 이미 근육에서 호르몬이 뭐예요? 그러니까 걸어야지라고 생각만 해도 좋아요? 좋죠. 자, 이제 걷습니다. 1분 걷습니다. 2분 걷습니다. 하면서 이제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그 호르몬이 뭐예요? 혈관 속으로 쏙 들어가요. 이것이 혈관에 딱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심부혈을 상승시킵니다. 심부혈을 상승시키면서 이제 혈액순환이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에 공급되어지고 거기서 뭐예요?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에너지? 치료 에너지. 이게 15분 동안 걸리는 거예요. 15분 이후에 이게 계속 되어집니다. 자, 15분쯤 지났습니다. 자, 몸에 좀 약간 열이 났어요. 몸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나오는 게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암세포를 처리하는 항암제예요. 근육에서 인터루킨 6, 7, 15이 나옵니다. 인터루킨. 요 인터루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게 언제 나온다고요? 운동할 때 나와요. 요게 나와서 이게 혈관 속으로 쏙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 요 아드레날린 호르몬하고 에피네프린 호르몬이 뭐예요? 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빨리 움직이고 이렇게 순환을 잘 시켰는데 다음에 이제 2차 인터루킨이 딱 나왔을 경우에 성숙시켜요. 무엇을요? 백혈구를 성숙시켜요. 또 인슐린을 성숙시켜요. 자, 더 건강한 운반 기사들을 만드는 그 활성화시켜요. 백혈구가 100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헤 하면은 100의 백혈구가 뭐예요? 활성화되어요. 성숙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백혈구가 성숙, 활성화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구, 수리, 회복, 치료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뭐예요? 안티 캔서, 안티 바이러스. 이게 뭐예요? 항암 작용, 항 바이러스 작용이 15분, 20분 사이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1시간까지도 좋고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계속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암세포를 공격하면서 그것들이 깨갱 하면서 이게 딱 사라지는 거예요. 박수 안 치고 뭐예요? 운동을 해도 몇 분 이상 해야 된다고요? 30분 이상은 꼭 해야 돼요. 힘들지 않게. 운동하는 거 좋다지. 일을 안 하고 씩씩거리면서 하지 말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몸이 뭐예요? 진짜 여러분, 깨끗한 음식 먹었죠? 운동 꾸준히 하죠? 몸의 면역력이 틀림없이 올라갑니다. 자.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운동 잘해도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마음이 중요하죠. 이 생각이 중요하죠. 느낌이 중요하죠.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돼요, 안 돼요? 생각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하지만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느낌이 좋아져요. 자, 몸과 마음의 관계.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마음이 이상하면은 몸도 병들고, 몸이 병들면은 마음도 병들어요. 맞습니까? 둘은 절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하면은 몸이 강해지고, 몸이 강하면 마음도 강해져요. 둘은 하나예요. 신토 불이인 것처럼 몸, 마음은 뭐예요? 불이입니다. 그런데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따로인데 또 몸도 마음도 하나예요. 글자도 좌우가 모음이 똑같네요. 그렇죠? 미음 두 개에다가 오 똑같죠. 여러분, 이 몸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도 내 몸대로 안 되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몸이 컨트롤 돼야 돼요. 마음도 컨트롤 돼야 돼요. 무엇이 컨트롤할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암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하고 함께하고 하면서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뭔가 생각. 생각하기에 달려있어요. 몸과 마음은 생각하기에 달리는데 생각하는 대로 될까 안 될까요? 돼요. 낫는다 하면은 나아요.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좋아질 거다 하면은 분명히 좋아져요. 다 좋아지지 않지만은 좋아질 거다 하면서 그 요소들이 따라가면 분명히 좋아져요. 분명히 봤습니다. 기적을.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복수 가득 차 있는 환자가 세상에 3개월 지나도 안 죽어요. 6개월 안 죽어요. 3년 지나서 완전히 완치되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근데 이 생각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이 말은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이 프랑스의 어떤 작가가 했던 말을 이 스콧 니에링이 해가지고 유명해진 말인데, 네 자신을 알라, 그 말은 누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있던 말이에요. 있던 말인데 누가 함으로?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함으로 소크라테스 말이 돼버린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캐세라 세라 대충 살지 못 돼버린단 말이에요. 생각. 스콧 니에링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미국의 사회학자이고 양심가인데, 이분이 생각하는 대로 살았어요. 1차 대전 반대, 2차 세계대전 반대. 한때 스파이로 몰려갖고 옥살이도 했고, 하버드대 교수였는데 잘리기도 하고 오해도 받게 하고 부인에게서 이혼당하고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사는데 이분이 알려져가지고 수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분에게서 배우고, 이분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떤 생각했는가? 수많은 생각 중에 제가 딱 마음에 드는 생각. 내 나이 100살까지 살자. 생각했어요. 자, 생각했죠? 생각하는데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하지만 돼요. 100살까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생각했죠? 먹는 것, 운동하는 것, 또 사는 생활 자체. 그럼 100살까지 살 수 있겠다. 정한 거예요. 언제? 이미 30대 때. 40대 때. 실제로 이분은 100살을 살았어요. 보세요. 1800, 여기 뭐예요? 여기 보세요. 83년 8월에 태어나서 1908년 8월 24일. 딱 100살 살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살자. 여러분, 100살까지 사십시오. 박수 한번 쳐요. 아이. 절대 올해 죽어서 안 되고, 내년 죽어서 안 되고, 5년 후에 죽어서 안 되고, 최소 앞으로요. 저는 앞으로 7, 8년을 더 살아야 돼요. 100살까지 사니까. 창창합니다. 삽시다. 100살까지.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내 스스로는 약해요. 안 걸릴 수 있다. 안 걸리는 거죠. 나을 수 있다. 낫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 믿고 우리가 살면은 뭐예요?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생각합시다. 이 노래 잠깐 들으시고 주무시겠습니다. 제가 정말 애송하는 노래인데,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나게 하리라. 암이 걸려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하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같이요.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기도하고 주무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시 코로나19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코로나19만이 아니고 각종 모든 질병이 이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비록 몸이 아파 이곳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뉴스타트 8가지로 건강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행복도 되찾고 남은 생애가 더 좋은 일이 많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잠잘 때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함께해 주셔서 아픈 몸 속히 낫게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박수로 맞이겠습니다.